오늘 차량 같은 상태는 무조건 피해야 돼. 500 후반대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차량과 비교하셔서 반대인 차량이 있으면 잡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차량은 투싼 iX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550만원에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렴한 이유는 주행거리가 제법 많아요. 25만 킬로. 스펙 대비 가격이 좋다 해서 가지고 나오면서 느낀 점은 오케이, 변경. 판매 목적에서 바뀌었습니다. 이런 차를 사면 안 된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차는 피하십시오. 근데 5, 600만 원대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이와 반대로 상태가 좋은 차량들도 있어요. 일단 외판 실내 상태 확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차량 가지고 나온 이유가 주행거리만 많고 일단 가격 좋고 스펙이 좋아서였어요. 근데 오늘 차량은 다른 부분은 훌륭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족해서 판매 차량이 아닌 이런 차 피해라,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사실 제가 복원을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전면 헤드라이트 여기까지 보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살짝 변색이 됐는데 변색이 심해서 좌우 헤드라이트를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헤드라이트 보십시오. 헤드라이트 변색이 됐는지. 헤드라이트 복원 비용은 비싸지 않아서 대부분 서비스로 요청하면 해주시는 딜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타이어 상태 보셔야죠. 자, 싼 차야 하지만 타이어는 비싸. 자, 타이어 트레드 50%,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있으면 좋죠. 자, 그리고 휠기스 있는지. 작은 이런 주차 휠기스들은 발견이 돼요. 요 정도는 넘어가야 돼. 왜? 내가 사려는 차 가격대는 이미 최저가야. 최저가에서는 많은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차량 주행거리가 많아요. 근데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누유 하나 있습니다. 오일팬 쪽.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가 있으면 사실 비용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오일 교체 시기에 오일팬까지 교체를 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큰 부분은 아니에요, 오일팬 쪽은,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리어 테일 램프, 범퍼 하단 부분, 트렁크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깔끔해요. 자, 후석 트렁크 쪽 사용감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장단점을 따져봐서 내가 그 차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요 금액대는 이런 부분은 묻고 가야 돼요. 왜? 큰 거 아니니까. 큰 거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외판 상태가 좋아. 그리고 옵션도 좋아. 파노라마 썬루프. 자, 이 차를 오늘 판매 목적에서 이런 차 사면 안 된다 하는 이유, 일단 외판은 아니에요.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 청결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막 훼손이 되거나 그런 것도 없어. 천장 내장재 봐도 깔끔해. 반대쪽. 자, 근데 오늘 차 왜 사면 안 될까? 자, 실내 내장재가 들어서 아닙니다. 대부분 이 정도 키로수 되면 관리가 잘 된 차량은 이거보다 상태가 좋겠지만 또 대부분 또 이런 상태일 거예요. 자, 대시보드 상태 깔끔해. 센터페시아 깔끔하고 사제 내비게이션 좋은 거 박혀 있어. 근데 왜 사지 말아야 될까? 자, 운전석으로 이동. 자, 오늘 차량 주행거리 25만 6,391km. 자, 오케이. 자, 지금 엔진 소음이 조금 큰 편이에요. 디젤 차량은 진동과 소음이 큰 편이지만 오늘 차량은 진동은 큰 편은 아닌데 소음이 커요. 근데 이 정차 중에는 크게 못 느끼거든요. 근데 주행할 때 느껴지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일단 실내부터. 자, 요거 괜찮아. 오늘 DMV도 되고, 아무튼 너무 오래된 것 같진 않아. 괜찮아. 자, 그리고 오토 공조기 들어갔어. 그리고 하단에 열선 시트, 그리고 체인지 레바, 요 손잡이는 좀 해졌어.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혹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작동 안 되나? 아닙니다. 작동됩니다. 자, 사실 외관과 실내만 봤을 때 이 차를 왜 사지 말라는 거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주행 테스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건 주행 테스트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차량은 제가 촬영장으로 이동하면서 주행을 해봤지만 주행 테스트에서 요거 이제 곧 사면 수리비 터지기 시작한다, 이 느낌을 강력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운전하면서 이 차량 증상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 마이 갓. 이 주차장 내려오는 길에 혼이 나갈 뻔했어. 하체가 안 좋다 보면 이제 하체에서 이제 충격 이런 걸 흡수를 못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너무 안 좋을 때는 이 내장재까지 영향을 줘서 와, 진짜 진짜 오케스트라, 이 잡소리 오케스트라를 듣는 느낌. 전체적인 하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부식류만 안 좋으면 이해하려고 했어요. 부식류만 갈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키로수도 많으니까. 근데 부식류만의 문제가 아니야. 부식 소음은 이미 이전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부식 소음이 나다 이젠 아예 안 나는 상황. 한계치까지 가면 소음이 오히려 또 안 납니다. 아예 없는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오무 기어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타셨을 거예요. 주행거리가 이제 제법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술이냐, 타다가 바꾸자, 이런 예시 차량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디젤 차량은 흡기 클리닝을 해서 조금 조용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요 소음이 잡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얘는 너무 큰데 가속하면 더 커지면서 잡소리까지 동반돼. 근데 이게 매입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괜찮다. 키로수, 연식 키로수 대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상품화 후 소개해 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아무튼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단점들 하체가 나갔다, 그리고 엔진 소음이 너무 크다. 지금도 막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소음 나면 그냥 피하세요. 차라리 뭐 한 100만원 정도 더 올리셔서 7,800대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6,700대 차량이 사실 되게 많아요. 500 후반대 차량들도 사실 많고, 500 후반대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차량과 비교하셔서 반대인 차량이 있으면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5, 600에서는 사고 키로수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 키로수 당연히 많고 사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보시면 안 돼요. 엔진 미션 하체 상태 보셔야 됩니다. 5, 600만원대는 이제 SUV 구입하실 때 최저가, 거의 최저가예요. 키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 중에 뭐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휠차 확인만이 답이라는 거죠. 주행거리 많고 이런 거는 일단 감안하세요. 휠차 확인해서 상태 컨디션만 우수하다면 2, 3년 큰 스트레스, 큰 수리비 지출 없이 운행 가능하세요. 이 저렴한 금액대의 차를 살 때는 사고 유무나 키로수를 보는 것보단 상태 확인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금이 여유치 않아서 요 저렴한 가격대를 사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고 나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야 돼. 주행거리가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상태 확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고 사고가 있어서 지금 최저가 이제 500만원 600만원대 스펙들은 다 이런데, 사고도 싫고 키로수 많은 것도 싫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금액은 올려야 돼요. 한 700까지는 올려야 한 15만 위아래 이 정도로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사고 기준. 가격을 올리셔서 그 스펙대에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실차 확인하셔서 상태 가장 우수한 녀석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미션은 괜찮아, 튀는 건 없어.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이 상태로 캠핑을 간다? 한 200km, 왕복 400km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안 돼, 못 가 이거. 디젤 차량 안 타보신 분들은 디젤차 시끄러워 이런 또 편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시끄러워요. 정상적인 차량들은 진짜 운행하는데 뭐 크게 뭐 시끄럽다 이런 건 못 느끼고, 휘발유 대비 소음이 있구나, 그리고 휘발유 대비 약간의 진동과 소음이 있구나, 이 정도지 야 이거 못하겠어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젤 뭐 SUV 저렴한 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디젤과 진동이 너무 크다 하면 그 차는 그냥 피하셔야 됩니다. 이 오디오가 녹음이 되는지도 나는 의문이에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야. 고속에서 엔진 소음이 큰데 이 잡소음들이 너무 크니까 묻히네. 쇼바 상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거 하는데 그래도 한 70 정도 잡고, 엔진 디젤 클리닝 하는 거 한 40 잡고 100만원 넘어. 일단 한 120 잡아야 돼, 넉넉히. 근데 이 120 발라서 상태가 진짜 만족스러울 정도로 잡히면 상관이 없는데 불만족스러워, 그럼 120 날린 거야. 그럼 차라리 100만원이 좀 더 비싸더라도 이런 불만족감이 많은 차량 말고 만족감이 높은 차량을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최저가에서 사실 컨디션을 100%를 기대하는 것도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 50%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수리할 곳이 한두 개 정도던가, 아니면 수리 비용이 한 2, 30, 많게는 50만원 선에서 정리가 되면 괜찮을 법도 해요.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 근데 얘는 그 선을 넘었어. 넘었어. 나 이거 어떻게 파냐 이거. 오늘 같은 차량 상태의 차량을 사서 집에 들어갔다, 아내분한테 진짜 욕 바가지로 드실 겁니다. 오늘 차량 같은 상태는 무조건 피해야 돼. 내 차지만 이건 너무하다. 오늘
기미는 살짝 보이긴 보여서 아 좀 시끄러운데 이런 느낌은 있었어. 제법 시끄러운 편에서 좀 더 시끄러운데 그런 느낌이었고, 우대리는 좀 제법 많이 시끄럽습니다 했는데 나는 그날따라 왜 이게 좀 그렇게 안 시끄럽게 느껴졌었지? 아, 기억났다. 우대리가 그때 별로라고 어필을 했을 때 주차장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안 좋다고 하길래 얼마나 안 좋아 하고서 주차장에서만 돌아봤어요. 맞아. 야, 그렇게 안 좋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데 했는데, 역시 주행 테스트는 확실하게 해봐야 돼요. 도로에서 다양한 속도, 다양한 노면, 요철 구간에서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날 속단하고 안 해봐서 괜찮다, 이 정도면 스펙 대비 가성비 매우 훌륭하다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다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차는 분명히 팔립니다. 어떤 분에게 판매가 되느냐, 시운전 안 하시고 그냥 스펙 저렴한데 뭐 옵션도 좋고 100마의 팟선 있네, 시운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차량 바로 판매가 됩니다. 오늘 차량 사실 한 달 안 돼서 사라질 거예요. 100마의 팟선은 이 가격대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차 확인을 한다면 오늘 같은 상태의 차량을 피할 수 있겠지만, 실차 확인 안 하실 때는 덥석 무실 겁니다. 그러면 500~600만 원대에서 SUV 사시는 분들, 차박 캠핑 즐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난 근데 지금 즐겁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캠핑을 가서 차가 고장나면 이거 진짜 무슨 이거 소위 말하는 쪽팔리지 않습니까? 너무 쪽팔려. 근데 상태 확인 잘 하시면 그런 쪽팔린 상황 무조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2~3년 안에 없을 수도 있어. 상태 확인 꼼꼼히 하셔서 저렴한 차량 사셨다고 해서 큰 낭패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자, 신호 왔어. 잠깐 시동 좀 끄고. 오케이, 이렇게 조용해. 와, 겁나 조용해. 지금 정차 중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같은 상태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저렴하다 그래서 다 이런 상태가 아니야. 저렴한 금액대에서도 잘 고르면 훨씬 더 좋은 차량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 바뀌었어. 시끄러워.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